올해 국장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11월 20일까지 7%가량 하락했는데요.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가 25%, 나스닥 지수는 28% 올랐습니다. 또 일본 니케이 지수도 15% 상승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올해 국장에 투자하신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장에서 선전한 종목, 아니 업종이 있었는데요. 바로 은행주였습니다. KLX 은행 지수가 40%나 올랐습니다. 주요 지수 종목 중에선 KB금융이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이 밖에 JB금융 69%,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올랐어요. 은행은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업종은 아니죠. 주가 변동폭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주식하는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더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이 한창인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함의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은행 주가가 좋은 건 무엇보다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이 올 들어 3분기까지 44조 원을 넘겼는데요. 이 추세라면 올 한 해 60조 원 가까이 할 것 같습니다. 분기당 약 15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로 돈을 쓸어 담았던 2017년, 2018년에 분기당 15조 원쯤 벌었는데요. 이자 장사에서 삼성전자만큼 이익을 냈다는 의미였어요. 은행의 이자 이익은 해마다 크게 놀고 있습니다. 2020년 41조 원 수준이었던 게 2022년 55조 원까지 불었고요. 작년엔 59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자이익이 증가하려면 우선 마진이 좋아야 하는데요. 예금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금의 금리와 대출해준 돈의 금리 차이를 순이자 마진 림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은 버는 돈이 늘어납니다. 순이자 마진 추이를 보면 2020년 1.42%였던 것이 꾸준하게 높아져서 지난해엔 1.65%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고요. 이 때문에 마진도 함께 높아진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이 대출 금리는 빠르게 높이고 예금 금리는 천천히 높여서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 들어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이 영향에 미국 중앙은행도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은행의 순이자 마진도 꺾이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이익이 꺾이지 않는 건 대출 총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마진은 좀 적은데 팔리는 물건, 은행은 대출이 되겠죠. 대출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액은 무려 1140조 원에 이르렀고요. 그 대부분인 900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주택담보대출만 5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은 줄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만 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여전히 영끌에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여기에 더해서 기업대출도 증가폭이 큰데요. 올 들어 10월까지 76조 원이나 불었습니다. 기업대출 총액은 1324조 원에 달했고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은행 돈을 엄청나게 끌어다가 쓰고 있으니 이자이익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많이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분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런데 은행 주가가 오른 진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실적만으로 주가가 이렇게까지는 오를 수는 없었어요. 주주이익을 위해서 경영진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은행이 먼저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 환원에 나선 겁니다. 올 초에 신한지주가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KB금융 3,000억 원, 하나금융 3,000억 원 등 은행들이 유례없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거의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 10월에는 중장기 밸류업 프로그램을 우르르 내놓습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3, 4년 안에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 환원율은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주주 환원을 한 비율을 뜻합니다. 그럼 은행은 왜 주주이익에 이렇게 진심이 됐는지도 궁금해지죠. 우선 명확한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최대 주주는 대부분 국민연금인데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각각 8%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은행 경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산 것이지만요. 정부 입김에서 은행이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상장사들이 주주 환원율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통제 아래에 있는 은행들이 이걸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업종 특성상 굳이 많은 돈을 곳간에 쌓아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은행은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화학 같은 대규모 제조 설비가 필요하지 않죠. 돈 들어갈 곳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그 돈을 내부에 쌓아놓으면서 굴려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텐데요. 은행들이 그동안은 주로 가계대출 재원으로 많이 썼습니다. 가계대출하는 게 가장 많이 남고 손쉽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급증하는 가계대출이잖아요. 늘어난 가계대출 탓에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는데요. 만약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가계빚이 폭탄처럼 터지기라도 한다면 제2의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내부 재원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했으면 가계빚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은행의 주주 완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들은 최근 1, 2년 새 주주 환원율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대부분 1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행의 PBR은 높아봐야 0.6배 수준이고요. 대부분은 0.5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로 상장사의 적정 주가를 평가할 때 제조업은 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을 주로 쓰는데요. 금융업은 PBR이 더 유용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구성, 대손 충당금 같은 재무 상태가 제조업에 비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은행의 평균 PBR이 1배가 된다면 대부분의 은행 주가가 지금보다 2배가량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경영자들 입장에서도 주주 환원, 특히 자사주 매입은 유리한데요. 바로 ROE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ROE는 분모가 평균 자기 자본, 분자가 단기 순이익입니다. 자기 자본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높아지는데요. 예컨대 100억 원의 자기 자본으로 1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ROE는 10%가 됩니다. ROE를 개선하면 경영자는 경영 잘했다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이익을 늘리지 않고도 ROE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국내 은행이 주주 환원율을 실제로 50%까지 높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텐데요. 달성 여부를 떠나서 진정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호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다른 상장사들도 진정성 있게 주주 환원에 나서야 할 듯 한데요. 은행의 바통을 어떤 업종이 넘겨받을지 눈여겨보시죠.